지금 하이뽕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이 젖어 있는데요. 비가 싸게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결혼하신 분 두 분 있는데 지금 한 분은 지금 촬영 중에 있죠. 그래서 이거 끝나면 같이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Có tên tao ôm, đấy đúng rồi thầy. Đấy đúng rồi, đấy. Bác thợ ảnh như thế. 이제 저기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모들이죠, 고모들. 고모. 그지 맞지? 고모 맞지? 꼬잉? Đừng nghĩ mồm nhá, chốc cười thôi nha, răng một tí. 이제 이 신랑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맞선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신부가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맞선을 보고 나서 이제 부모님 허락은 이렇게 화상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화상을 한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고 이렇게 인상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결혼 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신부들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말 듣지 않고 무엇을 사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내 와이프를 사주게 되면은 다른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신부에게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준 사람은 괜찮지만 사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또 이렇게 서운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돈 같은 것도 이제 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리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카페에 이제 용돈 줬다고 올라온 것 중에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여자도 물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이렇게 신랑분이 70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부터 그걸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5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줄 때는 이렇게 35만 원씩 이렇게 달달이 이제 결혼 날짜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저께 나갔던 신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좌를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던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실장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신부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돈을 이렇게 돈을 주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여단을 맞았던 그 신부가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이렇게 신랑을 하나 돈을 주라고 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돈 주면 무조건 주라고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런 경우는 회사한테 알려줍니다. 이 신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로 회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했었지. 만약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주라고 한 대로 줬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한 신부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4천만 원 이상 써버린 신랑이 있었어요. 신랑이. 그래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신부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 같은 경우에
돈을 써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이렇게 파혼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신랑 같은 경우는 돈을 신부한테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래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주면은 그냥 그거 굉장히 좋아할 줄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할 때는 꼭 회사와 상의해서 하는 거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진행한 게 좋다. 뭐 선물을 많이 준다 해서 신부가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선물 같은 것도 그냥 희지부지한 거 사주지 마세요. 사주려면은 전화기를 사주라도 그냥 뭐 비싼 거 사줘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반지 같은 것도 이렇게 저 목걸이 같은 거, 팔찌 같은 것도 이렇게 액세서리를 사지 말고요. 액세서리를 사지 말아요. 어떤 경우는 액세서리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런 걸 사왔다고 우리 회사한테 이야기한 경우도 있는데요. 베트남을 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금은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지내요. 금은 이렇게 금을 이렇게 굉장히 금하고 친하거든요. 베트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걸로 사주면서 이렇게 환심 사지 마십시오. 환심 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줘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회사와 상의해서 하시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날씨는 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기를 한국에서 쓰던 걸 자기 전화기 새로 사고 여기서 전화기를 이제 쓰던 것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신부 안 써요. 회사한테 다시 갖다 줘 버립니다. 우리 그 회사에 몇 개 있거든요. 그 뭐냐면 신랑들이 갖다 줬던 전화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아예 갖다 줄 생각 말고 아예 사주려면 좋은 거 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갤럭시 폰은 안 쓰고 대부분 또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를 이렇게 사줄라 아는 게 좋다. 만약에 사주라 한다면은 이렇게 회사하고 물어봐가지고 어디가 망가졌다 한다면 회사한테 이야기하면은 회사에서 불러서 진짜 망가졌는가 안 망가졌는가 확인해가지고 진짜 사줘야 쓰겠다 한다 한다면은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꼭 필요 하자고 한다면은 해줄 필요성도 있다. 이제 그때는 회사에서 판가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는데 본인들 전화기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진짜로 못 쓴 경우가 있은 경우는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전화기 한국에서 쓰던 거 이렇게 자기는 새 거 사고 신부한테 쓰던 거 주고 그러게 되면은요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 좋아해요. 연기버섯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전통 원리 올 때는 무엇을 전통 원리 할 때는 이렇게 쿠쿠 밥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쿠팡에서 보통 16 링크 시켜갖고 이제 전해주면은 16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처갓집에 이제 주면 좋지. 왜냐하면은 기능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더 복잡하기만 하고 고장만 잘 나요. 근데 16만 원짜리 사면은 이렇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밥만 잘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원리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쿠쿠 밥솥하고 간단하게 이제 가족들 선물 이렇게 간단한 걸 사가지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놀러 왔어요. 이번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왔는데 이제 하이뽕 근처에서 방을 얻어놨어요. 하이뽕에다 얻어놨어요. 근데 하이뽕에서 방을 얻어놨었는데 좀 떨어진 곳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한 40분 정도 가면 신부집입니다. 같은 하이뽕인데요. 근데 신부집을 들리지 않고 하이뽕 거기다 이제 호텔에서만 계속 이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집에서 화가 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뽕에 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신부 집에 들려서 같이 인사도 하고 신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신부가 옷가지로 가는데 놔둬버렸어요. 그냥 갔다 오라고 같이 가지 않게 마당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깨져버립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신부 집에서는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옷을 가지고 올라가 했었는데 옷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신부 집에서 신부 가족들이 야단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이뽕 아니고 하노이에 있었다면은 뭐 안 들려도 상관없겠죠. 무슨 핑계를 대고 거짓말 하든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안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이뽕까지 하는데 차갓집을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놀러 오더라도 하이뽕에 들렸다가 한다면 꼭 차갓집에 들렸다가 먼저 들리고 차갓집에 먼저 들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목적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랑한테 말하니까 말하냐면 마지막 간날 들리려고 할래 했다. 마지막 간날 마지막 가는 날 들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삐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왕 들릴 바에는 먼저 들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